내가 일하는 시간에만 매출이 낮다는 게 말이 돼? 새벽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저는 절대 금고에 손댄 적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미국인 사장과 한국인 직원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을 듣고 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긴 하네요. 사장은 한국인 직원이 돈을 훔쳐갔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고, 한국인 직원은 결코 그런 적 없다며 떳떳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정 그러시면 CCTV 확인해 보시죠. 그래, 그러자고. 이렇게 말다툼할 바에는 진작에 CCTV를 확인해 볼 걸 그랬습니다. 사장과 직원은 곧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데요. 카메라에 담긴 장면에 두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톰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장사를 하는 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동양인에게 아주 호되게 당한 일을 겪어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고 피해 끼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여전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가게에서 오래 일해주던 직원이 일을 관두고 나서 새로운 직원을 구해야 했죠. 통사정에서 새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간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사람이 잘 안 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일해본 게 처음은 아니지만 할 때마다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지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삐걱거리던 그때 또 누군가 지원을 해서 봤더니 웨이츠라는 이름의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도 20대이고 젊어서 마음에 들었죠. 바로 면접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채용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준다고 일주일 동안은 더 야간에 일을 했어요. 중국인은 어쩐지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웨이츠는 금세 일을 익혀서 제가 같이 봐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저는 따로 하던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머지않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주중 낮에 일을 하던 직원이 슬슬 관둬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주중 낮이라고 거의 바로 사람이 구해졌죠. 이번에는 한국인 20대 남성 상훈이가 지원을 해왔는데 마음에 들어서 채용했습니다. 일은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나 웨이츠가 가르쳐 주었죠. 상훈이도 일을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편의점 직원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었죠. 하는 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뉴페이스들에게 편의점을 맡기고 저는 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간에 상훈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침입한 거였어요. 그때 상훈이가 어떻게 한 건지 도둑을 붙잡아 놓고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도둑은 붙잡혔다고 합니다. 좀도둑 수준이어서 다행이었죠. 무장 강도라도 됐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게 방범에 좀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했고 CCTV를 설치했고 보안 장치에도 신경을 썼죠. 부끄럽지만 이전까지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따로 하고 있던 사업이 워낙 바빴던 나머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버젓이 있는데 알 거라고 생각했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너무 바빠져서 편의점에 신경을 못 쓰고 제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일해주는 직원들이 워낙 잘하니까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기도 했고요. 문제는 3월부터 발생했어요. 3월 총 매출이 30%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점검해 봤더니 주중 주간 매출의 변동이 가장 크게 있었더라고요. 주말에는 오히려 매출이 올라 있었습니다.
매출이 저조해진 건 상훈이가 맡고 있는 시간대인 주중 주간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 달은 그 시간대에 이상하게 매출이 안 나온 달이었나 보다 하면서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직원을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상훈이가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의심부터 해서 서로 감정 상하게 하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다음 달도 매출이 그 모양인 겁니다. 이전 달과 똑같이 주중 주간에만 매출이 줄어들었죠. 이상한 현상이 2달째 이어지는 건가 보다 하면서 또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 달까지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어요. 그냥 주중 주간에 장사가 잘 안 되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요. 그리고 그때는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편의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내는 수익이 커서 그 정도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매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덮어놓고 지냈죠. 하지만 계속 덮어놓고 있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잘 나가던 제 사업이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수익도 떨어졌죠. 적자가 나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편의점이었죠. 사업이 위태로우니 저는 성격이 묻어나던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12월 초였는데요. 11월치 매상을 확인하고 또 그 꼴이면 상훈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11월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하지 않은 동안 매출이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더군요. 상훈이가 전체 총괄자처럼 되어 있었어서 상훈이에게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순간 부하가 치밀어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죠. 성질이 나서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편의점까지 왔습니다. 차를 대충 대놓고 경직된 얼굴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상훈이 녀석이 인사를 해주더군요. 어서 오세요, 점장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지금 안부 물을 때야. 아무래도 편의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랬다는 걸 상훈이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금고부터 열어보았는데 잔고가 얼마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훈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없어? 글쎄요. 요새 주민들 소비가 많이 줄은 게 아닐까요? 내가 챙긴 거 아니야? 순간 제가 눈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상훈이의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들켜서 당황하는구나 생각이 그리로 튀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옳다구나 싶어 그를 압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딱 내가 일하는 시간에만 매출이 줄었다는 게. 그렇긴 하지만 전 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돈도 돈이고 물건까지 슬쩍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기회 줄 때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점장님 증거도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제가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안 되겠다. 경찰 불러. 곧 경찰이 왔고 저는 상훈이를 횡령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들은 CCTV를 확인해봐야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빠서 잊고 있었네요. 경찰들은 녹화된 동영상을 빠르게 돌렸는데 운 좋게도 초반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었더랍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실까요? 영상 속의 상훈이는 몇 시간 내내 앉아서 서서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가게를 잠시 잠그고 자리를 비웠는데요. 1분도 안 지났는데 사람이 돌아와 문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훈이가 아니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이는 아니나 다를까 웨이지였죠. 얘가 왜? 처음에는 놓고 간 물건이 있어서 가져가려나 싶어서 다시 왔나 보다 했습니다.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두리번거렸고 곧 금고에서 돈을 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카운터에서 나오더군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가 열쇠로 다시 문을 잠그고 사라지더군요. 웨이츠가 달마다 벌인 짓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CCTV 메모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연락이 왔는데
웨이츠가 틈만 나면 돈을 꺼내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웨이츠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웨이츠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간 봐온 정이 있는 만큼 합의로 넘어갔거든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상훈이도 믿었던 제게 그런 의심이나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웨이츠가 훔쳤던 돈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웨이츠와 계속 일할 수는 없어서 편의점에서 내보냈죠. 웨이츠는 제게 미안한 기색보다는 저와 상훈이에게 노여움을 품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상훈이에게 미안해 죽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월급에 보너스를 얹어주기도 하고 직접 사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훈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관용을 보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러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계속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이는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어쩜 그럴 수가 있었는지 신기해 죽겠네요. 그때 상훈이가 제게 베푼 아량으로 저는 상훈이가 힘들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훈이는 지금 목표했던 회사에 들어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조만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상훈이가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톰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